네, 주간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업사이클 리서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무엇보다 돈이 되는 우리 주간 전략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 2부에서도 역시나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부 잘 보고 오셨죠? 1부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AI 시대가 온 만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런 섹터들을 꼭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와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로봇들도 있고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인 만큼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일부에서 이미 반도체랑 로봇 이야기 많이 또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를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또 새로운 섹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월 7일 금요일이거든요. 지금 장 마감하자마자 왔는데 오늘도 새로운 그 시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3위를 등극했다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또 소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LG 엔솔을 지금 뚫고 거의 또 황제주로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와, 역시 뭐 대단하다, 바이오주 쪽으로 다시 뭐 수급이 좀 쏠리려나?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바이오 쪽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바이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언급은 여기서 많이 안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계속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이오주 봐야 된다. 그니까요. 네, 2월 달에는 특히 2월 달에는 바이오주가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연말에도 사실 바이오를 많이 강조했었어요. 네. 약간 네. 슬쩍슬쩍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수급이 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좀 쉬어갈 때 이 음. 큰 돈이 음. 그냥 만약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팔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끝이지만 이 국내에서 계속 돌 거 아니야. 기관이든 누구든. 그럼 이 큰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건 바이오밖에 없을 것 같다. 얘기를 드렸었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바이오주가 의외로 최근에 보면 아주 급등은 아닌데 네. 완만한 상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안 해보신 분들, 혹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팁을 드린다라면, 지난번에 한번 그런 팁을 드렸는데, TV 광고를 많이 보세요. TV가 온 거. 네. 오. TV라든지 신문이나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광고를 열심히 한다, 네. 회사 홍보를 열심히 한다, 네. 나 되게 잘 나가를 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또 그쵸. 광고할 돈도 있어 우리. 그쵸. 뭐 이런 건가? 네. 그러면 그 회사를 주가를 한번 봐보시라는. 아.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네.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고, 또 광고를 한다는 게 요즘 신제품 그쵸. 나왔어요라는 거기 때문에. 신제품도 있고, 또 광고를 하는, 특히 광고를 할 때 약간 미래 지향적인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셔요. 그것도. 네.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를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자기가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광고해 주는 거죠. 이제 광고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고, 네. 또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네. 쭉쭉쭉 올라오는 거야. 네. 갑자기 막 5위였다가 4위로 올라가고 그쵸. 막 이런 것처럼. 4위였다가 3위였다가. 오. 막 LG 엔솔이 예전에 상장했을 때, 네. LG 화학, LG 엔솔 때 올라왔을 때 막 삼성전자 따라잡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엄청 큰 기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해외에서 봤을 때는 작은 기업이겠지만 팔란티아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크게 변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갑자기 1등이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알테오젠 올라오면서 바이오주가 갔잖아요. 맞아. 알테오젠도 그랬는데. 작년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러네. 이슈예요. 이 시가총액이 바뀐다는 거는 그렇죠. 주도주, 이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변이 이동하고 그렇죠. 있다는.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올라오면서 네. 시가총액 3위. 그런데 LG 에너솔루션 하향하는 기업이잖아요. 하향하는 기업.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는 기업. 그러면서 시가총액을 어떻게 보면 현대차, LG엔솔 최근 주가 조정받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위에 있는 왕자를 끌어내리면서 자기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지금 시가총액 80조예요. 오늘 기준으로 82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 100조도 갈 수 있고 뭐 120조도 갈 수 있고 이런 생각으로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 것이지 다시 얘가 시가총액 5위로 떨어지겠지 6위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약간 확인하는 그쵸? 오늘이네요. 더. 여기에 또 큰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1, 2천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2천억 되고 3천억 되는 건 쉬워요. 네. 하지만 시가총액 80조짜리가 100조, 200조 되려면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직스가 간다. 네. 그러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러네요. CMO, CDMO, 네네. 바이넥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네.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CDMO 계속 또 강조도 해주셨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네. 다시 지금 이제 40만 원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이 회사 소리 소문 없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다들 뭐 반도체 뭐 그러니까. 하이닉스 다시 22만 원 막 올라올 때 거기에 막 이렇게 휘둥그러져 있을 때 그러니까. 바이오준 밑에서 조용히 조용히 나 올라왔네. 가야지 언제 하면서 올라왔어? 얘가 30만 원에서 이미 40만 원 어머. 30% 올라온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보면은 리가켄 바이오 네. 리가켄 바이오도 맞아요. 10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본다라면 바이오주가 지금 어찌되었든 지금 계단식 올라가는 거 본다라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위 올라왔고 네. 알테오젠도 좀 있으면 이제 40만 원 가네 안 가네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다. 거기다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미 국채 금리였죠. 국채 금리가 계속 급상승을 하면서 바이오주가 야 금리 인하한다며 저금리 간다며 하면서 올라왔는데 다시 금리가 5% 육박 아니 5%에 거의 육박하게 올라오니까 네. 야 아닌가 보다 해서 빠졌지만 네. 다시 하향 안정화 된다라면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2월달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도 계속 있으니까 네. 또 같이 바이오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이오 그- 쪽. 근데 야금야금 진짜 올라오는 거 보고 뭐 내가 너무 AI 쪽으로만 생각했구나. 예전에 그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시총 지금 또 2위이긴 한데 네. 그 LG 에너지솔루션한테 밀려가지고 3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SK하이닉스가 3위가 되면 한 번은 살아. 한 SK 번은 오히려, 다시 네네. 2위 역전 한 번은 한다. 음. 그러다가 이제 둘이 또 다시 이제 자리가 바뀌어갖고 조금 있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2차 전지라고 하는 그 산업군 자체가 아직은 뭔가가 뚜렷한 어떤 성장성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든 포스코 그룹이든 에코프로든 지금 캐나다 쪽에 자원 개발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작용될지 아직은 또 명확하지 않잖아요. 관세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자꾸 불확실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좋아서 나는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들 위에 있는 애들이 나빠가고 떨어지는 경우인데 지금은 둘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러게요.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산업만 주로 보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산업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다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확실히 우리 유창훈 부장이 저보다는 훨씬 많이 분석을 하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건 좀 주로 이게 우리 유창훈 부장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또 계속해서 유창현 본부장님께서 막 바이오 CDMO 쪽으로 계속 유효하다, 또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만큼 이제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장주로서 뭔가 터줏대감으로서 딱 이게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더 앞으로 갈 길만 남았다라고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야금야금 올라올 만한 놈 중에 또 하나가 유한양행도 조금 유한양의 스물스물 또 있죠. 조금 이제 힘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 어쨌든 한참 그 삼성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그 주도해서 올릴 때 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월말, 네. 분기말
반기말, 아, 연말 이런 거 있죠. 네. 그때에 딱 급격하게 변하는 것. 그래서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가 바뀌는 딱 요럴 때, 예, 그때 거래량과 함께 아 이게 하반기에 주도주가 되려나 보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쭉쭉쭉 갔던 것들을 확인했으면 지금 올해 2025년 딱 들어와서도 초반에 딱 강세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게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눌림목 부분들에서는 약간씩의 종목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는 놈이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어설프게 밑에서 아 얘는 못 갔으니까 이제 얘가 가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가는 종목이 더 가고 그것들이 가야 밑에서 다른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생각해서 제일 센 종목 항상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졌는데요? 그 생각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생각 버려야 돼. 미래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 7월달에 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인데요? 비싼데요? 아, 그러니까. 80만 원인데 네. 비싼데요? 90만 원인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더 1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와. 100만 원인데요. 지금은 뭐 어. 지금은 아니 삼양식품 막 쌌구나. 작년에 음. 50만 원 갔을 때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이제 황제주 가나요? 아, 그렇죠. 예. 불닭볶음면 와, 참 진짜. 대단합니다. 황제도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삼양? 갈 거예요. 갈 것 같아. 우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네. 사 먹어 주니 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세계관이 좋네요. 확장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장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이 확장되는 그렇죠. 거. 진짜 그러네요. 불닭볶음면 자체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만 아, 논다라면 그거네. 네. 라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성공한 게 짜파구리 하나야. 어허. 그 이상의 세계관이 없어. 어. 근데 불닭볶음면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치즈를 많이 넣어서 먹어본 사람도 있고 뭐 뭐냐 스파게티처럼 뭘 해서 먹어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개의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 나도 해봐야지 하는 수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요.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그 세계관이 계속 넓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NC소프트라 이런 기업들 옛날에 주목받았던 게 뭐예요? 그 IP 지적 재산권.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개의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뭐 웹툰 같은 게 인정받는 게 웹툰, 뭐 그다음에 게임, 드라마, 영화 뭔가 계속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해보죠. 최근에 그 저기 중증 외상센터인가요? 아이고, 한번 엄청나잖아요. 인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넷플릭스. 웹툰 기반의 네. 그거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어떤 하나의 축에서 파생돼서 네. 확장해서 새로운 영역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가 쭉쭉쭉쭉쭉 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라면인데 불닭볶음면 어쨌든 세계인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챌린지를 하면서 네. 나는 이렇게 먹지롱 나는 이렇게 먹지롱 맞아 맞아. 그게 또 인기가 또 K식품 있으니까 인기가 또. 네. 아 K식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K 화장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K 화장품은 한노아도 작년에 또 잘 갔었잖아요. 네, 잘 갔었는데 사실은 K 화장품이 네. 1월 중순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1월 1월 중순. 말 정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바닥을 다지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당선되고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때 관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맞아요. 하락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환율이 조금 높아지고 관세가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화장품이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트럼프가 관세 빵 때리니까 화장품이 다 그냥 뭐 폭락은 아닌데 같이 흔들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좀 해결이 된다면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는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네, 코스맥스 같은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지금 제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네. 그 얘도 어떻게 보면 그 바이오로 치면 CMO 같은 응. 기업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전체 화장품 수요가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덧붙여서 뭔가 불안감이 있거나 불확실성이 있거나 그거 왜 봐? 안 보면 되지? 그 상관없는 거 보면 그 되지? 돈으로 다른 그쵸. 거 하면 되지. 그래서 네. 우리가 그동안 강조했던 게 엔터잖아요. 아, 관세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엔터 보자. 저는 아, 그래서 모 프로그램에 나가서
JYP를 갖고 있다가 나 그거 팔고 이제 네. YG엔터로 가려고요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화장품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들을 뭐 하이브나 YG엔터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종목군 종목 섹터들을 관심 갖고 굳이 거기에 애쓰고 노력하고 막 이런지 말고 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같은 이런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본인들이 그런 노력들을 좀 적게 하고 압축을 해놓으면 그것만 조금 몇 가지 확인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게 그래서 업사이클 탄 종목들을 업종들을 골라드리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근데 진짜 주간 전략만 파악해도 업사이클의 흐름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완벽하게 파악이 되니까 저도 너무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YG엔터 말씀해 주셨는데 JYP 그때 뭐 네. 트와이스 뭐 콘서트도 하고 이런 거 네.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도 뭐 JYP는 JYP는 JYP 그러니까 성공해. 사실 엔터주는 한 개 중, 그러니까 4개 회사에서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대형사 4개 중에 네, 대형사 4개 오. 중에서 하나는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슈가 있는 애들. 아. 예를 들어서 YG엔터, 블랙핑크 어. 완전체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는 BTS 네. 완전체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다만 뉴지스가 뭐 NJT 뭐 이런 건 악재는 있지만 뭐 그리고 이제 JYP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 SM은 요즘 관심 있는 게 없네요. 하츠 투 하트가 뭐 오래간만에 뭐그 여성 그룹 뭐 이렇게 뭐 데뷔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봐야 에스파 되겠- 동생 그룹 나온다고. 그래요. 아유 나 진짜 요즘에 진짜 너무 많아갖고 쉽지 않죠. 솔직히 길에서 봐도 난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길에서 이제 안 보여 아이돌 애들. 솔직히 볼 수 없어, 볼 수 블랙핑크 없어. 얼굴이나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저는 좀 많이 늦었어요. 재작년에서나 블랙핑크 노래 듣고 좋구나 그치. 뭐 이러고 있었지. 공항 갈 때나 볼 수 있지 네. 못 아, 봐 그치. 못 봐. 저도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또 바이오도 이야기해봤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또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지만 얼마 전에는 이 종전을 뭐 구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이제 어쨌든 이제 철천지 왼수가 됐으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뭐 북한의 파병도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식량도 지네끼리 생산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다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자기네들이 다 수급되고 뭐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또 유럽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없으면 버티질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를 만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막 반발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등 뭐 세계 평화를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지만 이제 젤렌스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더 많은. 그럼 참 뭐 그전에도 우리가 상당히 좀 젤렌스키에 대해서 나쁘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욕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애초에 전쟁을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끔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역할이며 지금 애초에 그래서 건진 게 뭐야? 결국에 영토 뺏겨 뭐 네. 국민들이 희생만 몇십만 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국력이 엄청나게 기울어 버렸고 등등등등 어쨌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더 큰 피해가 되고 이렇게 될 바에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푸틴과 연락하겠다. 만날 의향도 있다.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 네. 일단 한 가지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와 푸틴이 만날 것이 100%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는 전쟁 좀 그만해라 이제. 그렇죠. 어떻게든 협상하고 좀 해라. 그래서 그 공을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거죠.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뭐 이쪽 저 전쟁도 이제 종식시키고 자 가자 지구는 내가 미국이 갖고 간다. 이것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자 지구는 미국이 점령하겠다. 뭐 어쨌든 반발이 있겠지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미군이 잠깐 점령했다가 야 우리 철수할 테니까 이스라엘 니네가 이제 관리 좀 해 이러면서 넘겨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를 쫓아내겠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도 전쟁이 종식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돼. 그러면 트럼프는 나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이런 컨셉. 그 다음에 큰 그림을 북한, 그리고. 북한 그렇죠. 김정은 만나서 또 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로 그 재건주들이 올라요. 그런데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게 그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 근데 다 대신에 어떤 우리 시장에 네.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막 중심으로 급등했던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랑 피해서 갑니다. 아, 시장이 뭐- 이런 거 쉬어갈 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쉬어가는 그런 네, 구간에서 수급이 오늘 이쪽으로- 사실 네. 로봇주가 막판에 레인보우가 툭 튀긴 했지만 네. 뭐 어제나 보면 이제 목요일이나 이렇게 보면은 차실현성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AI도 마찬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쉬어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올라오는 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 약간씩 흐름들을 보고 그냥 쫓아가기보다는 항상 철저하게 눌러주는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SY 스틸텍이랄지 전진 로봇 뭐 이런 전진 것들도 전진건설 같은 종목들도 뭐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돼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일어나니까 네. 또 AI나 이런 로봇이 쉴 때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계속 또 주목을 받았었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그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잖아요. 그 푸틴 만나면 헤이 브라더 이럴 거고 푸틴은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하면서 이제 서로 꿍꿍짱짱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가자지구 관련해서도 참 이게 이런 생각 아무도 못 했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이스라엘 전쟁 마무리되면 미에 가자지구 넘길 것 하면서 뭐 바로 한번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는 그거 같아요. 이거를 약간 멕시코로 치면 칸쿤처럼 네. 약간 쉬는, 휴양지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가자지구 사람들도 거기서 관광벌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평화롭게 대신에 개발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끝나면 어쨌든 트럼프가 항상 말하는 게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1000조가 될지 2000조가 될지 500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재건에 들어가는 주도권을 과연 유럽이 갖게 할까요?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자기들이 할까요? 갔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치.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국 중심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 나오는데 사실 이들 기업은 뭐 이슈가 있으면 오르고 이슈 없으면 빠지는 모습이라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를 매기더라도 피해 영향을 덜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쪽을 주목하자고 하면서 네, 엔터주도 네. 말씀드렸고 조선주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그럼 재건주도 네. 사실은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굴삭기 관련된 기업, 굴삭기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밥켓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요? 생각하고. 아니, 굴삭기는 뭐 미국이 건물을 네. 짓든 누가 아. 건물을 짓든 어. 그 우리나라 굴삭기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 어쨌든 점유율이 제일 높잖아요. 어쨌든 건설은 또 계속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거. 현대 엘리베이가 이제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 만드는 회사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만드는 오. 회사잖아요. 그럼 건물에 예를 다 들어가죠. 그쵸. 아. 건물이 다 들어가잖아.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새로 질 때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낮은 건물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최신식으로 만들 거고 또 높은 건물도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독일 기업하고 같이 지분도 좀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네. 조금 다르게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진짜 막 우크라이나 재건이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또 어떤 막 그런 재건 관련돼서만 너무 이제 초점이 시야가 좁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건설 쪽으로도 약간 다 같이 수혜를 볼 수 그쵸. 있는 종목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화보님도 어쨌든 네. 이제 크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도로부터 만들어져야죠. 네, 그래야지 자재도 실어 날리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네, 네. 그다음에 상하수도 뭐 이런 부분도 네.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가장 그럼 기본이 철길 막 이런 거. 가장 현대로템 기본이 이런 거.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 공공기관 병원, 학교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쭉 또 올라오게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중요하죠. 예, 이 우크라이나 인구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박진영이 그렇게 노래 부른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자 사랑 투명한 옷 입고요. JYP 좋아하시니까 JYP 좋아하시니까. 문득 네. 생각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좋았던 것도 네. 효성중공업이 변압기기 회사 중에서는 유럽 점유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왜 효성중공업이 더 왔을까? 네, 네. 변압기 하면은 H현대일렉트릭도 모두 있고 다 있는데 왜 재건하는데 효성중공업이 더 갔을까? 유럽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효성중공업이니까. 점유율도 진짜 무시 네. 못하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 누구냐 네네. 이런 것도 보시면서 기업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거 진짜 많네요. 근데 진짜 딱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진짜 해외에 아무래도 나가야 되고 저희 기업이 더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선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 이런 점도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우리는 또 여기서 한번 한 단계를 더 나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크게. 종전이 됐어. 네. 완전히 이제 좀 이제 당분간은 이제 뭐 하지 말자. 완전히 이제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네. 다른 놈들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어도 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놈들, 지원한 네. 놈들 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속을 부글부글 하겠죠. 네. 못 건드려 지금은.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면 네. 이제 누구시 너 옛날에 너네들 도와줬지. 폴란드 예를 들면 폴란드 너네들 우크라이나다 무기 지원하고 뭐하고 뭐 다 했지. 뭐 아니면은 이제 몰도바랄지 뭐 조지아랄지 네. 뭐 이런 국가들이 쭉 있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두들겨 팰 수 있는 또 여력이 조금 이제 생기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양손 이쪽으로 막 쓰다가 이제 손을 쓰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당 국가들이 위협받는 상황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폴란드도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무기들을 많이 사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전쟁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무기의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주춤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좀 최신식으로 교체도 하고 낡은 것들, 오래된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총 쏘고 뭐 음. 그런 미사일 던지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더 최신식으로. 최신식인데 아예 새로운 무기 체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가장 뛰어난 게 드론입니다. 드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 지금 정말 불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건 네. 정말 드론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드론 휘 날아가 갖고 전차 위에서 탱크 위에서 폭탄 딱 떨어뜨려 갖고 터트려 먹고 이런 거랄지 아니면 속속속 숨어 있는 우리 네. 북한 우리 그러니까. 군인들 우리 불쌍해 저도 제 죽겠어. 유튜브 쇼츠로 자꾸 그런 게 예, 떠요. 그게 이제 네. 막 보고 놀래가지고 네. 제발 나 좀 죽이지 마세요 막 사정을 하고 막 그거 보면서 기어이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투기나 어떤 여러 가지 중장비로 분류가 되는 그런 무기들은 매우 비싸요.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민간인이 갖고 있는 드론으로도 충분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지금 많이 떴어.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지금 현재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고 무슨 F-35 같은 그런 거를 계속 비싼데 연구하고 뭘 만드냐 멍청이들이다. 드론이 지금 그 역할들을 상당히 커버를 쳐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중국의 로봇계가 네. 와 총을 딱 등에 메고 탕탕탕탕 쏘면서 가는데
다 맞춰요. 아. 다 맞춥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세계의 공장이 돼서 네. 짧은 시간 안에 얘네들이 로봇계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걸 찍어내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아, 사람은 태어나서 이 사람을 이제 군인으로 만들기까지 최소 18년 이상을 키우고 체력 단련하고 먹이면서 뭐 하면 가야 돼. 그죠? 훈련을 계속 시켜야 돼. 그쵸. 근데 로봇계는 찍어내고 우리 아까 그 클로버처럼 클로버처럼. 클로버처럼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가 네. 완성이 되면 네, 네. 다 그냥 복제해서 심어놓고 예. 어떡해. 바로 군인이 되는 겁니다. 걔가 네, 그렇죠. 표적도 작지 사람보다 낮잖아요. 그러면서 다 기관총이든 뭐든 네. 다 치고 이거를 중국이 맘 먹고 작정하고 만들면 10만 대 금방 만들겠죠. 그렇죠. 10만 명의 내가 뭐야. 100만 대도 많아. 그렇죠. 밤새 50만 공장 돌려가지고. 군이 바로 창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와 생각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봇주랄지 드론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는 시각도 약간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캐도까지 왜 캐도까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드론이 1등인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중국이에요. 근데 그걸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쓰겠어요? 안 쓰죠. 아니죠. 그리고 계속 제재하려고 하겠죠. 1등이니까 계속 안 돼. 너네 뭐 좀 더 찍어 눌러.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드론주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제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월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요. 드론주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에 드론주가 이번에 올라갈 거다. 봐라. 화요일 날은 아예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사부인 다 얘기를, 챙겨봐야겠어요. 드렸는데 에이럭스 와. 그리고 이렇게 이번 주에 딱 튀는 겁니다. 에이럭스. 이제 위치가 좋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스템이 이런 종목을 이제 포착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감시해서 이 종목을 이제 지금 포착했더라고요. 월요일 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갑니다. 그래서 눌러줄 때는 항상 뭐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은근히 많이 빠졌네 이런 부분들 저점 이런 구간이 오면은 포기하지 말고 잘 눈여겨 보시다가 이게 작은 흐름으로 끝날 네.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지금 그 중국이 중심되는 한 축과 미국이 중심되는 한 축, 그다음에 제 3세계 축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또 분열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 80년 정도의 평화의 시기가 이상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99%는 항상 강대국이 깡패짓을 하면서 양아치짓을 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깡패 그걸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나가 힘이 있는데. 그래 이거는 연애하면은 오빠가 변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와나 그런 좋다고 분도 있죠. 그렇죠? 뭐 아직 안 변했어요?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그래. 3년 돼봐야. 자, 오빠는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변하는 오빠는 없어요. 잠깐 헷가닥했을 뿐이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강대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80년 뭐 물론 이제 미국 역사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강대국이라고 하는 네. 그런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네. 항상 그런 짓을 하면서 너네 내 말 들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것 또한 사이클을 이거 왜 이러는가? 그렇죠. 사이클이라고 봐야죠. 그동안은 그게 이득이었어요. 네.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그걸 돈을 먹고 평화시기 뭐 세계 경찰 뭐 하면서 뭐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누리는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고 신경 쓰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게 뭐 전쟁 종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쟁에 쓰는 뭐 무기들도 지금 새로운 체계로 지금 변신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창희 본부장님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도 좀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론이나 뭐 로봇 같은 게 우리 실생활도 좋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무기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세계관이 더 넓어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확인해 그 세계관을 주시네요. 말하면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린다면 네. 오늘 자율주행이 강했죠. 자율주행이 예전에는 자동차용으로만 쓰였잖아요. 자동차용으로만 쓰였는데 이제는 로봇, 그러니까요. 드론 네. 이 자율주행이 접목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오늘 조금 강했었죠. 그리고 네. SOS 랩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자율주행이 강했었던 것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에서 BYD가 약간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자체 어떤 기술력을 쓰겠다라고 네.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린다. 이게 이제 중국 자율주행 해사이 그룹이라는 회사가 중국 있어요. 기업이에요. 예. 오. 근데 이 회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오. 어저께 21%. 근데 오. 보시면 최근에 4달러 하던 게 16달러까지 한 2달 사이에 4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이 좀 쉬어갔잖아요. 쉬어갔는데 성장주 중에서 좀 못 간 거 순환매가 돌면서 오늘 자율주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라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뭐 SREC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된다라면 다음 주에 충분히 다음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2차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요 날이 아마 12월 그 18일인데 네. 이렇게 한번 이제 신고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 돌파하면서 양봉인 거잖아요. 거래량 나왔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죠. 그 오늘 같은 경우 꽤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의 흐름들이 좀 잘 나온다라면 충분히 2차 상승 가능하다. 아우. 특히 항상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하반기서도 나왔던 패턴들인데 네. 의외로 신규 상장주들이 힘을 좀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얘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상장하면서 한 기업인데 왜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때가 더 탔어. 때가 덜 탔고 네. 두 번째는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I, 로봇, 뭐 드론 이런 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얘기가 나서 그런데 신규 상장을 한 시기에 시장의 분위기도 엿볼 수 있어요. 신규 상장주가 신규 상장하고 되게 안 좋게 가는 경우가 있고 상장하자마자 탱탕탕탕 그쵸. 튀어나가거나 네네. 이제 상장하고는 안 좋았지만 서서히 좋아지는 최근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음을 그래요? 알 수 있어요. 예. 클로버도 사실 신규 상장하고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도 역시나 좀 AI 관련해서 우리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와 반도체의 흐름을 좀 확인해보고 더 나아가는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만기일이 있는 만큼 좀 관망세 좀 잘 지켜보시면서 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2부에서도 정말 옥석들 잘 가려드렸으니까 저희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좀 이해가 안 가셨다면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또 차근히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또 월요일에도 좋은 정보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